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핵심 분석 진짜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직접 소규모 모델을 하나하나 조립해보면서 딥시크 V4 이면에 숨겨진 그 놀라운 아키텍처를 파헤쳐 볼 거거든요. 복잡하고 지루한 수식은 잠깐 내려놓고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앞에서 확인하는 아주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기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 엄청난 100만 개의 토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요즘 AI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잖아요. 지금의 표준 AI 모델들은 아주 긴 텍스트, 즉 방대한 컨텍스트 윈도우를 처리하려고 하면 메모리랑 연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헉헉대다 결국 멈춰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답답한 병목 현상을 한 방에 뚫어줄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압축 희소 주의 집중, 짧게 줄여서 CSA입니다. 이 마법 같은 기술은 데이터를 그냥 무식하게 다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꾹꾹 압축한 다음에 진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엔진의 미니 버전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뜯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1장, CSA의 마법 같은 원리를 살펴보고 2장, 토큰 데이터 축소하기 3장, 초고속 메모리 검색 4장, 핵심 어텐션 연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모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마지막 6장에서는 왜 이런 지수에서 거대한 규모가 필수적인지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CSA의 마법, 압축된 메모리의 큰 그림 이해하기인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들 이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려면 아주 고도로 체계화된 도서관을 하나 상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아주 생생하게 활짝 펼쳐진 책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건 압축되지 않은 최근의 정보들. 전문 용어로는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반면에 예전에 읽었던 수많은 책들은 아주 얇은 요약 카드로 만들어져서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죠. 이게 바로 토큰 수준 압축기가 만든 과거의 토큰들입니다. 완벽하게 기억하는 단기 기억과 고도로 꽉꽉 압축된 장기 기억, 이 둘 사이의 기가 막힌 밸런스를 잡는 게 바로 CSA의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큰 그림을 봤으니 두 번째 섹션, 토큰 데이터 축소하기, 토큰 수준 압축기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그 방대한 정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작은 인덱스 카드로 확 줄여버리는지 첫 번째 부품부터 조립해보죠. 우리는 지금 전체 파이프라인의 1단계, 압축기에 와 있습니다. 모델의 핵심인 키값, 캐시를 어떻게 다이어트 시키는지에 집중해 볼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무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중첩 가중 편견입니다. 원리는 꽤 심플해요. 모델이 매 m개의 토큰을 단 하나의 항목으로 꽉 뭉쳐버리는 겁니다. 두 개의 브랜치를 거치고 행 단위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가중합을 구하는데요. 복잡한 수식을 떠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과거 정보가 가진 진짜 백의 의미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데이터의 길이는 n분의 1로 극적으로 쳐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 다이어트 대성공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초고속 메모리 검색, 희소 선택을 위한 라이트닝 인덱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내용이 꽉꽉 압축된 수천 장의 요약 카드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수천 장을 다 읽어보지 않고 당장 내게 딱 필요한 그 한 장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래서 이제 2단계 인덱서로 넘어갑니다. 정보 압축은 끝났고 이제 우리 모델의 수석 사서 역할을 하는 라이트닝 인덱서가 등판할 차례입니다. 이름부터가 번개처럼 빠를 것 같죠? 이 라이트닝 인덱서는요, 은닉 상태에서 은밀하게 쿼리, 그러니까 나름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렐로 함수를 써서 압축된 카드들마다 점수를 쫙 매겨요. 그런 다음 인과적 마스킹을 거쳐서 제일 점수가 높은 상위 K개의 항목만 쏙 뽑아내는 이른바 톱 K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전체를 뒤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가장 연관성 높은 엑기스 블록만 순식간에 낚아채는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네 번째 섹션, 핵심 어텐션 연결하기, 쉐어드 KVM 궤와 아키텍처 완성입니다. 데이터 압축도 했고 기가 막히게 검색도 끝냈으니 이제 하나로 합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3단계네요. 지금까지 따로따로 만들었던 슬라이딩 윈도우, 압축기, 인덱서를 거대한 중앙 처리 장치인
핵심 어텐션에 싹 다 연결해서 드디어 하나의 엔진으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다중 커리어 어텐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가 아까 힘들게 압축해서 찾아놓은 그 항목들 있죠? 걔네가 여기서 키와 값의 역할을 동시에 1인 2역으로 해냅니다. 모든 쿼리 헤드가 단 하나의 KV 헤드를 공유하니까 구조적으로 효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거기에 어텐션 싱크라는 걸로 계산의 안정성까지 꽉 잡아주고 마지막에는 원래 크기로 다시 쫙 펼쳐놓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정보의 춤사위 같지 않나요? 다섯 번째 섹션은 모델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든 이 작고 귀여운 소규모 트랜스포머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기존의 표준 모델이랑 링 위에 올려서 직접 한판 붙여보죠. 실험 결과를 보실까요? 와,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짠 모델이 차지하는 KB 캐시 사이즈가 말 그대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게다가 처리하는 문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산을 마치는 데 걸리는 지연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개선된 걸 볼 수 있죠. 이론으로만 그럴듯했던 설계도가 실제 데이터 위에서 압도적인 효율로 증명된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 왜 거대한 규모가 중요한가? 패스키 검색 절제 테스트와 그 이면의 사실입니다. 자, 아까 결과까지만 보면 완벽해 보였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엄청 긴 문맥 속에서 특정한 비밀번호를 찾는 롱 컨텍스트 패스키 테스트를 우리 모델한테 시켜봤더니 세상에 처참하게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가다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우리는 인덱서 기능을 빼버린 CSA 댄스라는 변형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범인이 딱 잡혔어요. 아까 그 똑똑하다던 인덱서가 이 작은 스케일에서는 역전파 기울기를 못 받아서 아예 학습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블록을 똑똑하게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카드나 눈 감고 무작위로 찍고 있었던 거죠. 충격적이죠? 바로 이래서 딥시크 논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독특하고 기가 막힌 훈련 스케줄이 처방되어 있습니다. 처음 1쪽의 토크는 그냥 압축만 하는 밀집 어텐션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이 인덱서가 아무거나 찍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웜업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똑똑하게 고르는 법을 먼저 연습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희소 어텐션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빌드업인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실험용으로 만든 작은 장난감 스케일에서는 토큰을 짓누를 때 너무 많은 정보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딥시크 V4의 덩치를 볼까요? 차원이 무려 4096이고 헤드만 128개예요. 정보 담는 그릇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것보다 압축된 항목당 64배나 더 큽니다. 거기다 CSA 레이어랑 HCA 레이어를 샌드위치처럼 번갈아 쌓아 올려서 디테일과 큰 숲을 동시에 보게 만들었죠. 결국 이 압도적이고 거대한 스케일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마법이 진짜 현실의 성능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작지만 핵심적인 모델을 직접 조립해보면서 이론이 거대한 스케일과 만났을 때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AI 혁명으로 변모하는지 함께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이 모델의 덩치가 앞으로 어디까지 커져야 정보를 이렇게 엄청나게 꾹꾹 눌러 담은 기계의 압축 메모리가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인간의 완벽한 기억력과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될까요? 그 한계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오늘 이 핵심 분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즐거운 호기심을 듬뿍 남겼기를 바라면서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